11월 25일, 11월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뉴스 브리핑 넘어갑니다. 재밌죠? 라마님, 너무 신기반기 재밌네요. 재밌을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기본 강좌, 그리고 케어방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강의에 대한 내용들이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쉬운 규칙성 위에서 얘기를 풀어드려요. 그래서 오히려 차트를 내가 차트 좀 한다, 빵기 좀 낀다 하는 사람들이 오시면은 전부 다 자기가 알던 거보다 훨씬 쉬운데 자기가 알던 내용들에서 분명히 벽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왜 하냐? 저도 똑같이 그랬으니까. 그게 설명이 되는 케이스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시면 네가 빵기 좀 낀다며 이러면서 너 이런 거 좀 알아? 이런 식의 질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결국에는 그분들이 다들 조용합니다. 조용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설명 못하는 거를 아이머니 강좌를 들으면 설명을 하거든. 설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는 심오하고 뭐 이런 복잡한 이론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엘리엇 파동의 맵하고 이런 얘기로 아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트를 모르는 분도 오셔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 차트를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뉴스 브리핑에 이어가면 이번 주 FOMC 회의로 의사로 그 다음에 PC 물가지수 이게 금리 전망에 이제 12월 금리 전망에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한 부분들 패드와치에서 금리 인상 이제 베팅에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을 살피겠죠. 근데 핵심적인 요소는 고용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12월 초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가 직접적인 이제 영향을 주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번 주에 봐야 되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지난 CPI하고 PPE에서는 인플레이션 요소가 머리를 드는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PC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가지 않겠나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또 고용 부분들 데이터 나오는 거하고 같이 이어서 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불프로 보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여기에 보는 미국 뉴욕 증시 건전성 이건 뭐 건전성이라지만 이제 결국 이거의 물가 압박 고통에 대한 바로미터로서 이번 이제 연휴 쇼핑 시즌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 왜냐면 목요일 날이 땡스 기빙데이거든요, 여기. 추수감사절이란 말이에요, 미국은. 요 휴일도 끼어 있기 때문에, 자, 요 부분에서 시장이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갈지, 아니면 요거를 소비하기 위해서 또 위험 자산들을 매도하고 자금으로 이동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접근들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던 시즌에는 암호화폐가 조정이 나왔다는 둥,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뭐 그게 이번에도 그래야 된다는 알 수는 없지만 자 그 다음에 뉴욕 마켓워치 힘받는 미 예외주의 주가하고 달러가 계속 상승한다. 근데 국채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단 전체 흐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차트 브리핑에서 국채의 움직임에서 뭘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언급을 드렸고 달러 인덱스에서도 그 포인트 값들을 명확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기준을 값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살피시면 되고 시장은 지금 미 예외주의라고 해서 계속 지금 미국만 지금 계속 튀고 있는 부분들 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진 않아요.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 연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재정 지속 가능성 요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재정 지금 부채죠. 미 재정 부채 여기에 대한 이제 압박감들이 지금 금융 리스크에서는 이거를 제일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들이고 여기에 이어서 나오는 기사가 채권에 대한 추가 발행보다는 일단 동결 쪽이죠. 발행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규모를 이전과 비슷한 규모로 지금 현재 국채에 대한 발행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번 주에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5일 날 오늘 25일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년, 2년물, 5년물, 7년물 이런 부분들에서 국채가 많이 팔리냐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에서. 이 말은 시장이 이제 국채 저점 매수 관점으로 국채 쪽으로 사기 시작하면 국채 금리는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돼요. 그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를 지금 우선적으로 살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결국 한쪽은 데미지를 입는 거기 때문에 그 적정한 수준의 밸런싱이 맞춰지는지를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물가 이라지만 결국 시장금리 얘기거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그런 부분의 흐름도 조금 살피셔야 된다. 많이 팔려야 돼요. 저걸 경매했을 때 많이 팔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 정책위원 22는 12월에 금리 내릴 것이라고 지금 공포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0.5 B컷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다. 상황이 별로 안 좋다는 부분입니다. 경기 부진. 그런 부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 안보보좌관 지명자 트럼프 우크라이나 종전을 원한다. 휴전 협상해야 된다라는데, 이스라엘 중동 쪽의 얘기는 하진 않네. 근데 이게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대통령 취임 전에 종전해라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난 뒤에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 근거는 취임 이후입니다. 그래서 요런 시간적 관점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돼요. 트럼프가 취임은 1월 20일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만 달러 근접했던 비트코인이 9만 6천 달러까지 후퇴했다. 요 얘기들 있고요.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 10만 달러 돌파하는 데는. 자, 그 다음에 시카고 옵션 거래소도 비트코인 현물로 옵션, 현금 결제 옵션 상품이 첫 출시가 됐고, 12월 2일 날, 12월 2일, 현지 시간입니다. 이때 12월 2일 날 시작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옵션 상품이 나오면 일단은 얘는 무조건 상승 쪽에 그런 게 아니라 상승 하락 배팅을 다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의 시장 심리들이 어느 쪽으로 쏠려가고 있는지 여부를 좀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살피는데 요소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이낸스에서 WBTC 5,200달러 일시 급락. 이거는 거의 오류였다라고는 밖에는 해석이 안 되죠. 5,200달러면. 요 부분도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다. 오류인데 원인은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바네크 비트코인 현 사이클 목표가 18만 달러 유지하고 있다. 그 관점은 계속 보고 있다. 랠리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트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나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좀 더 높은 움직임이 전개되는 과정이 나오면 결국에는 24년도 오늘 알트 볼 때 우리가 항상 상위 그룹, 중위 그룹, 하위 그룹 얘기를 꾸준히 했어요. 상위 그룹이 뭘 노리고 가는지, 중위 그룹에서의 목표는 뭔지, 하위 그룹의 목표는 뭔지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 오늘 새로 들으시는 분들도 요 차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오늘의 알트 체크할 때 언급을 드리니까 그런 관점에서 차트 오늘의 알트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꼭 보시라. 왜냐면 비슷한 차트를 체크하는 관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지난 30일 동안 바이낸스에 87억 달러의 유입이 있었다. 훌륭합니다. 훌륭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자, 11월 24일 새벽 2시에 20일 주말이었죠. 20억 달러의 USDT. 자, USDT가 나오면은, 요거는 비트코인의 현물 쪽하고, 물론 이것도 옵션이나 선물 거래에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USDT가 이제 발행이 돼서 사용되면 결국 현물이나 어쨌든 기존의 프로세스처럼 비트코인의 랠리 움직임이 나오고 거래소에서 거래된다는 얘기예요. USDC는 현물 ETF 쪽에서의 대부분의 사용 용도라고 보시면 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되면 기존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돼서 상승 움직임이 나오면 이들이 또 낙수 효과로 순환매로 이어지는 자금들이 USDT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움직임은 결국 얘가 많이 발행돼야 돼요.
지금 계속 발행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지금 물 들어오고 있어요. 노져야지. 노져갖고 막 모터보트 뒤에 모터를 달든지 뭘 노를 젓든지 어쨌든 예, 물 들어올 때 돈을 계속 수익이 나는 부분들을 확정을 시키시면서 수익을 계속 이제 늘려가시라 예, 얘기 드립니다. 그 다음에 블룸버그 켄터 피츠제널드 이거는 이제 이 피츠제널드가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테더하고 비트코인 대출 프로그램하고 관련해서 협상 중에 있다 나오죠. 이건 이제 결국에는 뭐예요? 비트코인 ETF 이게 이제 진행되고 나면 ETF나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기존 금융 레거시 금융 기관들이 활용하는 부분들 대출 프로그램이죠.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2차 비즈니스들이 이제 본격화될 거라고 내년에 이런 부분들도 시장 상황을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시황에서도 그렇고 뭐 이슈에서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을 쟤들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하냐고 막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시장을 보는 바로미터거든요. 비즈니스 시장이 커져가는지를 보는 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보는 거고 여기에는 결국 미 정부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 금융당국하고도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자, 이 정도가 뉴스 브리핑이었고요. 자, 오늘 차트 브리핑, 뉴스 브리핑 시간이 조금 길어졌어요. 자, 지금 9시 50분이고요. 5분 뒤에 9시 55분에 오늘의 알트 디센트럴랜드 요거에 대한 오늘의 알트 방송 진행을 할게요. 저는 5분 뒤에 뵙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야 돼요.